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 준비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PPT 화면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할까? 이렇게 표시해 있어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할까? 이걸 좀 담백하게 표시하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목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힘을 설명할 수 있다.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있죠. 내가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면을 미는 힘을 이렇게 작용하는데, 아무튼 지면과 내가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힘, 이 작용과 반작용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으로 힘이 필요하다. 자, 이 사람이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쪽 방향에 힘이 필요하다고요. 위쪽 방향에 힘이 필요한데, 즉 다시 말해서 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면요, 내 이 발바닥을 이 지면을 이렇게 밀고 있어요. 반대로 지면을 이렇게 밀었는데 나는 내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참 신기하죠?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가지고, 자, 힘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토이 해가지고요. 계단을 오르기 위해 힘을 아래로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이제 계단을 오른다라는 얘기는 내가 위로 가는데 왜 아래쪽으로 힘을 주냐? 먼저 한번 잠깐만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이 동영상 멈추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시하는 예시 답안하고요. 여러분들이 써놨던 어떤 내용이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사람에게 힘을 작용해야 돼요. 뭔가가 사람에게 힘을 작용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사람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계단이 사람에게 힘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단이 이렇게 있고 계단을 따라 내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내가 알짜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알짜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계단을 밀었던 거고요. 사람이 계단을 밀게 되면 계단이 사람이 나를 민 만큼 되받아서 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이 사람에게 힘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계단을 아래로 밀어야 된다. 사람이 먼저 계단을 밀면, 자, 계단도 사람을 어떻게 똑같은 힘으로 위로 밀어서 사람이 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이제 벽을 탁 쳐요. 내가 벽을 쳤으면 벽면 아파야 되는데 결국은 내 손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내가 벽을 더 세게 치면 내가 더 크게 아파요. 똑같은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작용하면 그 누군가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나에게 힘을 작용해요. 나는 그 힘 때문에 모양이 변할 수 있고 아프기도 하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단 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힘의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볼게요. 자, 탐구가 있네요.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는 쌍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와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두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두 학생이 있고요. 질량이 서로 다른 두 학생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손바닥을 마주댄 상태로 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어보자, 또는 미는 사람을 반대로 하여 밀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고 질량이 서로 다르대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손바닥을 이렇게 파란색 요 녀석만큼 힘의 크기로 밀면
좋건 싫건 B라는 학생도 A라는 학생에게 빨간색만큼의 힘을 작용하는데 이때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려나는 두 사람의 운동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운동을 설명하자. 밀려나는 두 사람의 운동. 자, 여기 보세요.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에게 작용한 힘만큼 B도 A를 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F는 MA라고 했죠. 그런데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AB라고 하고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BA라고 할때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 A라는 사람의 질량을 MA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의 질량을 MB라고 할게요. 그러면 A는 B에게 FAB라는 힘을 작용했어요. FAB라는 힘을 B에게 작용해서 B에 뭐가 생겼다? 가속도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B는 A에게 힘을 작용하는데 FBA라는 힘을 작용해서 누구에게? MA라는 학생에게. 그때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요 크기와 요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그런데 M, A보다 M, B가 어때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은 A 학생의 가속도와 B 학생의 가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A 학생의 가속도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더 크다. 즉 B 학생은 더 빠르게 뒤로 밀려날 거고 A 학생은 B 학생에 비해 더 빠르게 뒤로 밀려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예시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밀면 미는 사람 또한 동시에 운동한다. 이때 미는 사람에 관계없이 질량이 작은 사람이 질량이 큰 사람보다 빨리 밀려간다. 질량이 작은 사람이 질량이 큰 사람보다 더 빨리 밀려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왜 이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지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운 다음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밀 때 두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설명하자라고 했죠. 자, 손바닥을 밀 때 A 친구의 손바닥과 B 친구의 손바닥이 있는데 A 친구가 B에게 힘을 작용했어요. 했으면 B는 그 힘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만큼의 힘을 돌려줘요. 똑같은 크기로. 크기는 방향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있고요.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하는 이 두 힘의 관계를 사람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예시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마주된 상태로 밀 경우 미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두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밀 때 두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설명하자. 조금 전에 설명했죠? A가 B를 미는 힘의 방향과 B가 다시 A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뭐하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했고요. 자, 미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두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뭐하다? 반대 방향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수철 A가 있고 용수철 B가 있죠. 자,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용수철 A에 나타난 눈금하고 용수철 B에 나타난 눈금은 어떨까요? 우리 눈치 빠른 학생들. 선생님 같을 거예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어떻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용수철 A가 B를 FAB의 힘으로 당기면 용수철 B도 A를 FBA의 힘으로 당기는데 이때 두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고
같고 방향은 서로 뭐하다?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힘의 크기는 같고 동일 직선상에서 반대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이 두 힘을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고 다른 힘을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자, 두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같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죠? 힘은 크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에 얘가 그렇다면 뭐가 있는가? 뭐 타이어가 도로를 뒤로 밀어내는 힘과 도로가 자동차를 앞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반면에 누인이 쌓여 있으면요. 작용 반작용의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제자리에서 막 휘 돌아 버리죠 그냥. 어 그래서 자동차가 잘 미끄러지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자. 쌍으로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자. 자, 고양이가 힘껏 박차오르고 있는데 이때 고양이가 뛰어오르기 위해서는요.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고양이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힘만 존재한다면 얘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바닥을 미는 힘만큼 바닥이 고양이를 밀어요. 그리고 바닥이 고양이를 미는 이 힘이 뭐예요? 이 고양이를 앞으로 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란 얘기예요. 알짜 힘이란 얘기죠. 무슨 관계다? 두 힘은 작용 반작용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고양이 뒷다리가 바닥을 밀면 바닥이 고양이를 밀어서 고양이가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켓이 하늘 위로 솟아오르고 있는데 로켓이 뭔가를 바깥으로 뿜어내요. 연료를 바깥으로 뿜어내면 이 연료가 오, 나만 뒤로 밀릴 수 없지. 너도 뒤로 밀러. 너도 내 반대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힘을 작용하게 되죠. 이 두 힘이 서로 갖고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로켓이 우주로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보면 그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가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작용하는 마찰력.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이 힘이에요. 다시요. 한 장에 넘어갔네요. 운동을 방해하는 이 힘이죠. 그런데 이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바닥이 바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바닥이 바퀴에 작용하는 힘. 이 바닥이 바퀴에 작용하는 이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마찰력의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이렇게 막 달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지우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 경기인데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만약에 이 보트가 이제 이쪽으로 너무 또 뒤로 갔네요. 자, 보트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이 잡고 보트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의 알짜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물을 어디로 미냐면 물을 이쪽으로 밀어요. 노를 저어서 물을 이쪽으로 밀면 밀리는 물이 누구를 노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요.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고 이 힘에 의해서 보트가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요? 노가 물을 밀어내는 힘과 물이 노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물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작용 반작용에 적용된 사례 우리 주변에서 뭐 두 개 이상 말해 봐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칠 때, 뭐 축구 선수가 공을 발로 찰 때, 뭐 대포가 발사될 때 이런 거 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작용 반작용의 어떤 예고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 없었다면 뭐 우리 생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육상 선수가 발이 스타팅 블록을 이렇게 밀어요. 스타팅 블록을 밀면 이 스타팅 블록이 어때요? 그래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육상 선수, 특히 100m 육상 선수들은요. 하체의 근력 운동, 파워를 키우는 하체의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강하게 밀어줘야지만 내가 더 빨리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확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계단을 오를 때 상호작용하는 힘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내가 바닥을 밀으면 바닥이 나를 위로 올라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을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바닥을 강하게 밀어주면 돼요. 그런데 바닥을 계속 강하게 밀으면 에너지가 다 빠져서 어때요? 숨이 차고 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면 우리가 바닥을 강하게 밀고 계단을 힘차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얼음판 위에서 정지 상태로 서 있는 사람이 얼음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마찰이 없대요. 마찰이 없다 보면 내가 바닥을 밀려고 하면 미끄러져 갖고 밀 수가 없어요. 내가 바닥을 못 밀면 어때요? 바닥도 나를 못 밀어줘서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럴 때 얼음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시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변을 보면 얼음판 위에 있는 사람이 얼음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힘을 작용해야 된다. 하지만 얼음판이 사람에게 마찰력을 작용할 수 없다. 따라서 얼음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음판이 아닌 힘을 작용할 대상이 있어야 하므로 휴대하고 있던 물건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운동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편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일단은 바닥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바닥에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뭔가를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면 그 녀석이 날아가면서 어때요? 나한테 힘을 작용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작용한 힘에 의해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집어 던지면 던진 방향과 반대로 내가 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내용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그 알츠하이머를 알면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츠하이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내가 아니면 또 그 물체가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야, 저 물체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야, 저 힘 가지고는 제가 안 될 텐데 저 힘 정도 작용하게 되면 얼마나 빠르게 운동할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내일이죠. 알츠하이머를 알면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까지